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귀농 다큐 8월이랍다 시즌 3. 전남 화순의 복숭아 농장. 농약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복숭아 농장이랍니다. 일반 복숭아로 비교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키우는 과정이나 참외, 무농약, 무화학비료, 유기농 부부가 삽니다. 농사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풀하고 전쟁, 벌레하고 전쟁, 새하고 전쟁, 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접근한 방법이 틀리지 않을까. 천연 재료로 직접 만드는 비료와 방충제. 막걸리 향이 향긋한 맛이 나잖아요. 그 맛으로 유인을 하는. 값진 보람과 자부심으로 키우는 복숭아. 자막, 비싼가 판다. 복숭아 명인의 한판 대결. 김영숙, 노상현 부부가 걸어가는 유기농 명인의 길에 잠시 발맞춰 걸어봅니다. 지금 전라남도 화순에 가면 여름이 무르익었다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동그랗게 가득 연근 복숭아 나무 때문이죠.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8년 전에 처음 화순살이를 시작한 김영숙, 노상현 부부. 복숭아 수확기를 맞아 정신없이 바쁜데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예뻤을 건데. 동글동글한 자몽빛 복숭아들이 상자에 담겨있다. 아이, 지금도 이뻐. 뭐가 이뻐? 늙은 뭐? 쪼그랑 망탱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당신을 쪼그라 망태라게. 거울을 보면 알지. 아이고 미,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이쁘다면 이쁜 것이지, 그 사람아. 아이고 미, 그게 더 중요하지. 내 눈이 중요해,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눈이 중요하단가요. 부부네 농장엔 특별한 비밀이 있답니다. 남편 노상현 61세. 이건 지금 미황이라는 거예요. 미황인데 이 황도 종이거든요. 그렇게 알이 큰 편은 아니에요. 화학적인 비료나 농약이나 그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알이 좀 어떻게 보면 만만히 좋죠. 이게 저는 이제 크지 않는 과일을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유기재배로 복숭아 키우다 보니까 훨씬 크기가 그게 많이 크진 않는다. 근데 아니 적당하지 않대. 내 주먹만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커요. 마치 이 정도 좋다 생각하고. 영숙 씨가 복숭아를 쓱 내민다. 아니 먹어보라고. 싸가다가 뭐 다 그거만 골라 먹은 거야 지금? 당도 체크하는 거야. 그 입으로? 아니 체력에다 당도를 보충하는 거야. 당 보충하는 거야. 체력에. 맛이 어때요? 야 조선인은 지금 이 정도 한 13 넘을 거. 13불선 나오겠네. 자막, 브릭스, 과일이나 와인같이 액체에 있는 당의 농도를 대략 정하는 단위. 달콤하니 일하다가 한 입 먹으면 그대로 새 찬이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지금 현재 다른 그 관행적인 농사에 짓는 방법과 틀리 제가 이제 유기농으로 농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어야겠다 생각을 들어서 전체적인 기반 조성이나 또 만드는 형태를 유기재배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생재배를 해서 풀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작업장. 수확한 복숭아는 바로 배송 준비를 합니다. 남편 상현 씨 능숙하게 복숭아를 포장하는데요. 따고 하면 되죠. 15단. 선별기가 복숭아의 중량을 알려주면 영숙 씨가 분류합니다. 자기가 알고 나라고 13단하고 영숙 씨가 복숭아를 무게별로 상자에 나눠 담는다. 13단 또 들어봐. 영숙 씨는 그동안 주로 고객 관리와 홍보를 맡다 보니 아직 농장 실무가 낯선데요. 시간이 촉박해 마음만 괜히 조급해집니다. 아내 김영숙 61세. 복숭아는 다른 거하고 틀리게 당일 수확해서 당일 배송돼.
왜요? 저장성이 이게는 복숭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당일 수확해. 그래서 저희 유기농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 양만큼만 따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 작업장 앞에 탑차가 도착한다. 수확한 지 반나절이 채 되기도 전에 배송 준비를 끝마쳐야 하는 겁니다. 영숙 씨가 마지막으로 택배 송장을 확인해 봅니다. 영숙 씨가 배송장부와 택배 운송장을 비교해 본다. 맞다, 내가 20장이잖아. 뭐가 잘못됐나? 나 오늘 왜 이런데? 내가 당근 이건데 어떻게 알아? 네, 저기 있어. 상현 씨가 운송장들을 확인한다. 뭐가 잘못됐나요? 나 계속 헷갈리고 있어 지금. 상현 씨는 운송장을 세어본다. 19장이네 20장이라고 이게. 안 한다 하나.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연속된 아내의 실수에 상현 씨 조금 화가 난 것 같죠? 이쪽도 붙이고 그래도 누구야? 나만 가니까 누구야 이름이? 김성심이니까 전화. 내가 또 여기 있네. 여기 있어. 근데 송자도 왜 헷갈리고 있어 지금 계속? 응? 아, 그거 찍는 것도 앞뒤로 막 이쪽저쪽 내가 다시 좀. 선이 빼고. 아이고. 이럴 때 종종 있어요. 2박스 가본 때도 있고, 안 가본 데도 있고. 그럼 2박스 간 데는 전화 안 오고요. 안 온 데는 전화 와요. 처음에 할 때 딱 해갖고 완전 완벽해하고 넘어가야지. 한 번 넘어가고 안 돼. 이제 먹어버려. 어머님이 실수하셔서 화나셨어요? 아니, 화난 것이 아니라 뭐 그거야. 한 번씩 해야지 그렇게. 탑차가 출발한다. 오늘의 복숭아가 부부의 품을 떠나면 그제야 뒤늦은 점심 식사를 시작합니다. 실은 하늘냥 하지만 복숭아 한 알 한 알에 시간과 고민을 듬뿍 담은 만큼 미련 없이 뿌듯하기만 합니다. 부부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수육을 먹는다. 그냥 농사 짓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내가요. 농사를 지을 때도 이렇게 남보다 특별하게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뭐 환경운동가라든가 자연보존운동가는 아니지만은 나 스스로 혼자만이라도 자연을 생각하고 뭘 지켜가면서 농사를 지으면은 모든 사람한테 먹을 걸 준다는 것 자체를 좀, 내 아들이나 딸, 내 손녀들한테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좀 더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을까. 근데 수확과 동시에 재배와 방제를 해야 하는 시기. 창고. 농장엔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천일염 풀어 왔어요. 천일염은 어디에 쓰시나요? 천일염 방제할 때 저는 천일염을 미량 요소가 한 80가지 들어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500리터 물에 한 600g 정도 사서 뿌리고 있어요. 농장에 화학물질은 전혀 사용하지 않기에 비료와 기피제는 상현 씨가 직접 만듭니다. 특히 과수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병해충 방제가 어려워 다양한 천연 자재를 활용한다죠. 상현 씨가 천일염 통과 휘발유통을 챙긴다. 유기농 재배를 하려면 3배는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데 정말 잠시 앉아 쉴 틈도 없어 보입니다. 상현 씨는 다른 창고로 들어가 빨간색 차량에 탄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방제하는 기계예요. 아, 이거 뭐 일명 SS 기계라고 옛날에 손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이거 기계가 그냥 물 담고 와서 그대로 싹 뿌리면은 네. 다 되는 거예요. 상현 씨가 방제차 시동을 걸고 후진으로 창고를 빠져나간다. 천연 자재는 물에 타 이용하는데요.
기계에 먼저 물을 꽉 채운 후 자재를 섞는 방식이랍니다. 상현 씨는 방제차를 마당에 세운다. 25마리 물에 한 마리의 소금물을 바닷물을 부으면은 영양 공급이 되는 거죠. 우리 해풍을 막고 자란 농산물이 좋잖아요. 그건 이제 미세하게 해풍에 바닷물이 날려서 해풍이 좋은 거지. 바닷물이 담궈진 농산물 좋지 않습니다. 상현 씨가 자물쇠를 풀고 창고를 연다. 창고엔 커다란 항아리들이 놓여 있다. 이거는 지금 먹구슬이라는 이런 천연 자재가 있어요. 자막, 먹구슬나무 있을 겁니다. 멀구슬나무, 먹구슬? 해충 퇴치 먹구슬. 성분, 살균 해독 성분 함유. 나무 자체는 좀 큰데 먹구슬 같이 열려요. 그 열매를 따다가 주종으로 축출해서 만들어놓은 자재거든요. 이걸로 이제 벌레를 좀 쫓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같이 넣어서 뿌릴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지금 내일 쓸 것을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상현 씨가 진한 갈색에 이건- 멀구슬나무 진액을 통에 담는다. 이건 천연 유화제예요. 유화제? 천연 유화제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기본적인 화학농학에서는 이것이 있잖아요. 전착제라는 약체가 있어요. 즉 말해서 이 농약이 나무에 오래 보존해가지고 벌레를 잡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 전착제는 아니고 이게 친환경 물비누하고 똑같은 거예요. 벌레는 덩어리가 전부 다 물이 침투 안 되게끔 코팅같이. 코팅이 돼 있지요. 그 코팅을 파괴시켜서 침투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유화제 역할이에요. 유기농으로 농장을 관리하려면 이렇게 많은 천연 자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에 상현 씨네 농장은 마을에서 유기농 선도 농가로 불린다죠. 상현 씨가 방제차 탱크에 호수를 넣고 물을 담는다. 다음 날 아침에 할 방제를 준비하는 것만도 꼬박 2시간이 걸린답니다. 상현 씨는 연료통에 휘발유도 채운다. 긴 여름 해를 꽉 채우고 나서야 농장의 하루는 끝이 납니다. 산맥을 뒤덮은 구름 바다 위로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가 무섭게 상현 씨가 농장에 나와 일을 시작합니다. 상현 씨가 방제차 탱크에 천연 재료들을 넣는다. 오늘은 벌레와의 전쟁을 작정했다는데요. 상현 씨표 천연 기피제를 제조합니다. 노린지라는 그 벌레가 있는데 이 바늘이 노린지를 못 오게 하는 기피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먹구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체에서 그 벌레를 좀 이렇게 퇴치하는 효과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은행 엑기스도 벌레를 기피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일염에 마늘, 은행 등 다양한 천연 자재가 섞여 농장에 뿌려집니다. 아직 운무가 내려앉은 시간.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움직이는 건 바빠서만은 아니랍니다. 벌레들이 아침 새벽에는 움직이지는 못해요. 이슬에. 그때 하면은 기피 효과가 훨씬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일기예기로 봐가지고 바람이 없는 날, 아침 일찍이니 아니면 밤 오후 늦게 이렇게 방지를 하고 있어요. 상현 씨가 방제차를 몰고 복숭아 농장을 돌아다니며 천연 방충제를 뿌린다. 방제차 뒤에 달린 여러 개의 노즐에서 방충제가 안개처럼 사방으로 분사되고 있다. 차가 농장으로 들어온다. 남편이 벌레들을 물리치고도 난 시간. 아내가 뒤늦게 농장에 도착합니다. 영숙 씨는 차에서 내린다.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겠지. 지금 오셔서 뭐 하세요? 아 이제 뭐 아침 준비하고요. 뭐 네. 복숭아 이제 같이 따려면 많이 딸 때는 일찍 오는데 오늘 조금 따니까 못 일어나고 버티다가 왔어요.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부지런한 상현 씨. 복숭아 밭에서 돌아오자마자 2차 방제를 준비합니다. 상현 씨가 창고에서 막걸리 상자들을 수레에 실른다. 지금 막걸리 그 유효기간 지난 거요. 그걸 거기서 이제 얻어왔어요. 막걸리 공장에서. 그래가지고 이걸로 지금 벌레를 잡는 막걸리 트랩을 지금 만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PT병 있죠. 물 먹는 PT병. 거기다가 막걸리하고 주정하고 설탕하고 이런 걸 넣어서 벌레들이 그걸로 들어와서 먹고 빠져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걸리로 덧칠하니 참 신기한데요. 유기농 농장에선 유명한 방제 기술이랍니다. 막걸리 향이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맛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유인을 해서 애들이 이제 들어가서 먹다 보니까 그 빠져서 못 나오는 거죠. 그 PT병 자체에서.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영양식 수용은 아는데 대신 또 우리가 사람이 먹을 것인데 또 내가 먹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힘들고 좀 돈이 좀 덜 벌더라도 이렇게 유기농 고집에 가고 있습니다. 상현 씨가 뽀얀 막걸리 여러 병을 통에 붓는다. 그리고 막걸리 통과 바가지를 들고 마당 구석으로 간다. 막걸리만으로는 벌레를 유인하기에 부족해 상현 씨만의 비장의 무기를 추가한다는데요. 상현 씨는 둘레가 두 알음쯤 되는 커다란 통에서 비닐덮개를 벗긴다. 작년에 벌레 먹는 복숭아 있죠. 그걸로 효소를 담가놨어요. 이것이 효소 식초가 된 거예요. 완전히 효소 식초 기사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로 벌레를 유인하는 데 쓸 겁니다. 상현 씨가 채를 받쳐 건더기를 걸으며 붉은 복숭아 식초를 통에 담는다. 냄새 맡고 유인된 거예요. 지니를. 이 막걸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다리품, 허리품은 필요하지만은 비용은 적게 들어가요. 우리가 쓸 때 보면은. 근데 이 비용이 적게, 첫째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 효과가 다른 것보다는 친환경에 잘 쓰기에 상당히 효과가 높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거든요. 발효 주정도 추가. 막걸리만 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 덫을 하나 준비하는 시간도 한참입니다. 상현 씨가 살포기를 등에 메고 무거운지 조심스럽게 바닥에서 일어나 옆에 달린 펌프를 누른다. 농장 복숭아 나무에 약 2리터짜리 페트병이 걸려 있다. 드디어 농장에 나왔습니다. 설치된 덫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줍니다. 상현 씨는 페트병 구멍에 노즐을 넣고 천연 방충제를 페트병의 3분의 1 정도 담는다. 이런 트랩이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기에 140개 설치돼 있어요. 여기 각 농장 부분마다 한 7m 정도 간격으로 다 설치됩니다. 13m. 상현 씨가 다른 페트병에도 방충제를 채운다. 살포기에 펌프를 누르면 노즐로 방충제가 나오는 방식이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 트랩이 있던데 총 몇 종류 트랩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 교미 결란제. 교미를 교환시키는 교미 결란제거든요. 복숭아 나무에 빨간 끈이 달려 있다. 이 끈 속에가 암놈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한 1,500개 내지 1,700, 8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놈이 정신이 없는 요리 갖다 제가 지금 끈이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갔다가 여기 쭉에서 하면 쭉이 갔다가 쭉에서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미를 모두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미를 결란시키는 데서 이름이 교미 결란제예요. 그러면 이제 암놈이 알은 나는데 무정란을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레가 안 생기죠. 새집 같은 덫안은 벌레들이 죽어 있다. 트랩이 노린재 트랩, 풍뎅이 트랩, 막걸리 트랩,
그다음에 이 평판 트랩, 그다음에 겸익관 5가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삐하는 소리도 저게 지금 새를 쫓는 조류 퇴치기예요. 먹으려고 한뒤 울리잖아. 그럼 깜짝 놀라 안 먹었거든요. 또 안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 밑에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새 네가리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새가 정말 영리해요. 그래서 야, 그래서 저 기계를 좀 싣고 나서 이제 철수시키려고. 농사가 내가 해보니까 농사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풀하고 전쟁, 벌레하고 전쟁, 새하고 전쟁, 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려고, 저는 먹어가지고 그걸 멀리 날리려고, 이게 서로가 틀리게 상황이 있거든요. 벌레를 없애기 위한 수십 가지 방법이 농장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겁니다. 상현 씨가 창고에서 각종 천연 재료를 준비한다. 이제는 유기농 농사법이라면 도사가 된 상현 씨. 시간을 내어 천연 자재의 효과도 비교해 본답니다. 노상현 씨. 자기가 만든 그 농자재도 한 번씩 실험을 해봐야 돼요. 효과.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이 자재가 어느 정도 양을 넣어야만이 효과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여기 안 들으면 여기서 좀 양을 늘리고, 이 정도가 양이 됐다 하면 좀 양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렇게 실험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진딧물 있는 가지를 꺾어 왔어요. 여기다 뿌려야만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딧물 있는 가지 찾아서. 5개의 그 진딧물 가지를 준비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이 스프레이 통에다가 물을 500cc만 부어가지고 이 500cc에다가 이 양을 타서 여기다 뿌려볼 겁니다. 제일 먼저 석산 우린 넣을 겁니다. 상현 씨가 비커에 석산즙을 따라 용량을 잰다. 석산 우린은 약 10cc 정도 부을 거예요. 이건 500리터에 25마리용을 따지면 한 5리터 정도 넣는다는 거죠. 석산즙을 물이 담긴 분무기에 넣는다. 그 양을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연 자재는 여기다가 천연 유화제를 넣어줘야 돼요. 천연 유화제인데 이것은 천연 유화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약 10cc 정도 넣을 겁니다. 자, 10cc 넣고 유화제를 넣은 다음 분무기를 흔들어 방충제를 섞는다. 상현 씨는 분무기로 석산 방충제를 진딧물이 붙은 첫 번째 나뭇잎에 뿌린다. 다음은 돼지 감자를 할 겁니다. 이번엔 돼지 감자즙으로 만든 방충제를 두 번째 잎에 뿌린다. 정답이 없는 유기농. 시도하고 고민할수록 효과가 좋아지다 보니 더 욕심내서 연구하게 된답니다. 상현 씨가 확대경으로 나뭇잎의 진딧물들을 살펴본다. 석산과 멀구슬 방충제, A사 유기농 농약을 뿌린 진딧물은 죽은 듯 꼼짝도 하지 않는다. 돼지감자 방충제와 비사 유기농 농약을 뿌린 진딧물은 대부분 죽고 몇 마리만 힘없이 기어다닌다. 공시된 약재도 실제로 보면은 한 가지가만 계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이렇게 내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만 계속 쓰면 금방 답습해서 죽지가 않아요. 모든 벌레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유기농 하신 분들은 우리가 공시된 약재를 사서 쓰더라도 이것도 쓰고 저것도 교차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천연 자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8년 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전남 농업마이스터 대학에서 복숭아를 전공하고 유기농 농장으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상현 씨의 전남 농업마이스터 대학 졸업식 사진과 농업마이스터 지정서 수여식 사진. 오후엔 농장에 중요한 일과가 있는데요. 인사드리고 저희 안사라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대표님 봤죠?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쓰거든요 이런 얘기. 심사위원들이 사무실에 둘러앉아 있다.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의 심사가 있는 날이랍니다.
저는 전남 화순에서 유기농 복숭아로 농사를 짓고 있는 친환경 과수 마이스터 노상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보니까 이제 초생재배만 하셨는데 나머지는 뭐 쓴 거 없어요? 제가 관행적으로 농사를 못한 이유도 하나가 있어요. 전 냄새가 너무 잘 맡아요. 농약을 맡으면 지금도 지나가다가 수도작 있는 농약 해놓다가 막 지금도 막 넘어올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아, 자막, 나는 수도자, 농약을 눈에 안 맞은 물을 것 같은 대어 현상이 벼농사를 있어서 지음. 친환경 하고 있는데 유기농의 베테랑인 심사위원들이 주의 깊게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그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배우면 마늘도 끓여서 쓰라고 해요. 근데 마늘은 끓여버리면 중화가 됩니다. 안 됩니다. 100도 싫어해서 왜냐면 실험하고 해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복숭아는 유기농 노지 재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유독 질문이 많습니다. 해마다 문제집 맛인데 해마다. 그걸 대부분 이용하시죠. 네, 그렇죠. 한 번 더 먹네. 심사위원들이 복숭아를 시식한다. 심사의 하이라이트인 복숭아까지 맛보면 유기농 실태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복숭아 농장. 이게 이제 겸이 결한제. 저거는 풍뎅이 트랩이요. 그럼 풍뎅이 트랩에는 저 안에는 풍뎅이 약재가 뭐 다그 이종에 지금 똑같습니다. 다 유인제죠, 유인제. 예, 근데 저 노인제 트랩도 유인제가 들어가가지고 노인제가 냄새 맡고 들어가라는 거고, 저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형태가. 네. 그동안 노력한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는 농장. 점수가 잘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또 설명 잘해 주시고 그랬는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상현 씨가 심사위원들과 깍듯하게 인사를 나눈다. 찾으세요. 꼭 성공하십시오. 복숭아 관련된 명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미? 복숭아 명의는 없죠. 아, 없나요? 가수 목수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복숭아뿐만 아니라 과수에도 전혀 없죠. 아, 과수 쪽엔 아예 없는 거예요? 하성군에 한 명도 없어요, 아직. 전국적으로는요? 아니 도별로 하니까. 아, 도별로? 전국에서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전국에. 과수 쪽은 원래 명인이 드물군요. 아니 가수 쪽이 아니라 복숭아 쪽으로. 복숭아 지금 쪽. 여기 노상 회장님이 전남에서 1호니까 거의 전국에 1호가 되지 않을까요? 자막, 지난 7월 21일 노상현 씨는 제24호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승합차가 농장으로 들어온다. 아니 그냥 이제 뭐도 또 사갖고요. 아이. 남자가 상현 씨에게 맥주와 음료수 꾸러미를 그냥 건넨다. 뭐 이런 그 제일 귀한 거는 사갖고 저거. 저기가 가갖고 비리감 한번 할까요? 비리감 해놓고 나서 다른 일 해서 들어가고. 귀농한 이웃들 중엔 상현 씨에게 유기농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저희가 같이 이제 유기농을 하다 보니까 유기농에 필요한 자재를 어떤 것을 언제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공부를 쬐까 해봤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농업인 대학에서 상현 씨네 농장으로 견학 온 것을 계기로 인연이 됐답니다. 통장 여기다 물을 채우나요. 그리고 끓이면 되거든요. 대형 솥에 돼지 감자와 풀, 물을 넣고 끓인다. 돼지 감자에는 그냥 이 틀이 있잖아요. 해도 그냥 해도 돼요. 다른 것 자잘한 것은 많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찌개가 빠져버리거든. 사실 땀 흘려 얻은 지식이라 아까울 법도 한데 천연 자재 활용하는 법을 아낌없이 가르쳐 줍니다. 상현 씨가 남자 2명과 복숭아 농장으로 들어간다. 지금 보면은 도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이 나무가 나오면서 빤히 하늘 올라가. 요애들은 도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 엄청 커버려. 이 입에서 더 커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애들은 자꾸 위에를 못 크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관리를 유목에 했을 때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만이 유목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세 사람 서로 다른 도시에서 살다 화순에서 만났지만 유기농이라는 공감대로 언제 만나도 이야깃거리가 넘친답니다. 상현 씨와 남자들이 사무실에 둘러앉아 수육과 함께 맥주를 마신다. 머릿고기. 오늘 맛있네요. 지금 저쪽처럼 유목,
성장시킬 때 예. 그 순나방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꼭지 생장점 그걸 네. 그렇게 갈라먹다 보니까 선두주자 나갔을 때 순나물 먹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원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겁니다. 그거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마리 잡았거든요. 진딧물을요? 아니, 송치. 송치. 그렇죠? 체리는 진딧물이 들어오고 송치가 많이 하고 복숭아잎은 진딧물이 많이. 유기농 후배 되게 김전구 자기가 알고 있는 69세. 지식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공유해 주시기를 꺼려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노상현 멘토님께서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저희들한테 오픈해줘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상현 씨 덕분에 뒤를 잇는 유기농 후배들이 늘어갑니다. 비닐장갑 하나 주세요. 오늘 그래 수고하셨고 복숭아는 다음 판부터 맛있었으니까 한번 들리세요. 우리 기사님도. 아니 제일 바쁠 때 부부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려간다. 주문 수량이 적어 여유가 생긴 날. 부부는 오랜만에 집 근처 저수지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화순에 오기 전 30여 년을 광주 시내에서 산 부부. 여전히 일은 바쁘지만 이따금 싱그러운 공기 마시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부부가 담소를 나누며 저수지 근처 산책로를 거닌다. 그 오지랖이 없잖아. 그런 거 안 돼도 많이. 아, 너 사. 부부는 카페 테라스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신다. 일단 그건 그렇고 오랜만에 찻집 나온 게 좋지. 내가 가자그러면 뭐라 한가? 속 없는 소리 한다 그지? 아니, 속 없는 소리 아니라 이제 나는 좀 할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갔다 와서 오면 당신 친구들하고 가는데 나도 어쩌다 보니 차 한 잔 마시면서 시원히 앉아서 하고 싶을 때도 있어. 알았어. 그럼 다음에 혹시 갈 거야 하고 물어볼게. 갈 거야 그래 물어보니까 갑시다 그래야지. 그건 좀 이상한 좀 글을 두고 하면 갈 거야는 오지 말라는 데가 똑같아. 갈 거야가 아니라 갑시다 그래야지. 그잖아. 김영숙 씨, 61세.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돈 버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조금 여유로움 이제 60살들이 넘었으니까 조금 여유로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누라가 우리 차 한잔 마시러 갈까 그러면 그러세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석양이 산 너머로 기울고 다시 시골 마을의 하루가 밝아온다. 주말이면 첫째 아들이 아이들과 농장을 찾는데요. 상현 씨의 아들 부부와 손주 두 명이 차에서 내린다. 안녕. 어서 와라. 오. 상현 씨는 손녀를 번쩍 안아든다. 왔어 우리 공주? 할아버지 왜? 말할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 어유 그렇구나. 어서 와라. 그래. 손자 손녀들에겐 농장 옆 텃밭이 곧 놀이터입니다. 이게 바로 코끼리 마늘이야. 자막, 마늘이 코끼리 이렇게 큰 마늘. 거일 거야. 마늘과 닮은 여기를 형태의 이렇게 양파와 해가지고 비슷한 맛이 아니, 나는 유나가 붉은 자꾸 식물. 당겨봐봐. 오. 흙 만지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 귀농한 보람이 하나 더 는 기분이죠. 상현 씨가 손주들과 밭에서 코끼리 마늘을 캔다. 파티랑 오빠가 가두지 말고. 이거 더 큰 거 있다. 손녀 노윤하. 저는 11개를 했어요. 12개인가? 상현 씨와 손녀는 마늘 바구니를 나눠 들고 사무실로 향한다. 이거 엄마한테 보여. 유나야 미끄러지니까 할아버지 줘. 부부의 농장은 아이들에게 늘 소풍 온 기분을 선물합니다. 들뜬 기분을 이어줄 숯불구이가 오늘의 저녁인데요. 먹음직스런 고기 옆에선 달콤한 복숭아도 준비됩니다. 그냥 먹으면 과일 되고요. 이거 고기 먹을 때 구워 먹으면 야채가 돼요. 근데 영숙 씨가 복숭아를 잘라서 팬에 굽는다. 상현 씨의 아들은 유나에게 구운 고기를 먹여준다. 됐어? 마음에 들어? 유나는 상차림을 돕는다. 위험한
유나는 잘하네. 왜 유나는 잘할까 이걸? 가족이 닮았으니까. 어? 가족이 닮았으니까. 하람이 닮았으니까 잘해? 아니 가족이 닮았으니까. 가족이 닮았으니까. 예쁘게 해야지, 예쁘게 해야지. 상현 씨와 가족들이 점심을 먹는다. 손자 손녀의 애교만 봐도 배부른 밥상. 가족이 주는 온기는 행복하지만 아들과 딸의 마음 한편에는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들 노윤동. 너무 아침에 새벽 일찍 나가지고 매일 늦게 들어오시고 하니까 이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너무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옆에서 보면은 힘든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좋아하시니까. 막내딸 노유정. 맛있는 복숭아 나와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 뭐 먹는 입장에선 좋은데 엄마 아빠 보는 입장으로는 유정 씨가 눈물을 닦는다. 왜 눈물을 흘려? 몰라. 엄마 아빠 고생 많았어. 괜찮네. 얘기하지 마라. 고맙다.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과 진심 어린 걱정이 늘 고맙고 힘이 납니다. 복숭아 농장에서 만난 유기농의 길. 남들은 힘들다며 말렸지만 소신껏 세월을 지켜왔습니다. 그 덕에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넉넉한 보람은 기본, 마음의 여유는 덕이죠. 부부에게 농장에서의 시간은 온전한 행복입니다. 완연한 여름, 복숭아 농장엔 부부의 정성이 올해도 가득합니다. 자막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4월이랐다 시즌3 복숭아 명인의 한판 대결.